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할인된 가격이다 라고 썸네일을 그렇게 뽑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뒷받침 될 만한 근거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미칠 수 있을 만한 큰 소식과 바이낸스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 11주간 13만 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죠. 과연 여러분들 지갑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매집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3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분석의 세 가지 호재 비트코인 상승 견인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SEC 규제 강화 리스크에 따른 알트코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선호 전망 추이가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것도 뭐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는 건 비트코인 마켓에 따른 파워도 세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도미넌스 추이는 마켓이 만약에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그 마켓에서 어차피 매도를 해봐야 비트코인으로 바뀌겠죠. 그런 형태로 계속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은 이 시점에서 절묘하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마켓에서 그 알테 마켓에서 거래량 추이가 어느 시점에서 많이 찍어 올라가는지만 좀 유심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00개 비트코인 미만 보유 기간 투자자가 한 달 동안 2,200개나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런 커뮤니티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닉네임 복린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블랙록 현물 ETF 큰 그림이다 라고 해놨는데, 자, 현물 ETF 비트코인 역사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 추이가 이때 이뤄졌죠. CME 선물 거래에 따른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오르고 오픈되자마자 쫙 미끄러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베스트 나스닥 상장 추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ETF 추이가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많이 올라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8년도 때부터 우리는 ETF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죠. 그런 꿈을 먹고 자라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ETF가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따른 그런 희망찬 꿈을 많이 꾸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금 추이를 보았을 때도 이걸 ETF를 이제 오픈을 해보니 정작 거의 한 420% 정도 성장을 했었다. 근데 여기 이제 중간 과정에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금리에 따른 인하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끝판왕이 이번에 등장을 했죠. 블랙록이라는 세계 1등 자산 운용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국민연금 총 자산이 850조 원, 그리고 비트코인 총 시청이 뭐 이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660조 원. 그럼 이 여기에서 블랙록이 어느 정도 기업인지 대략 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큰 자본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EC에 신청한 ETF 건수가 576건에서 발견했던 거는 단 한 건뿐이다. 또한 태세 전환에 따른 목소리도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다. 왜냐? 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뉴욕 멜론 은행들이 엮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이번에 워렌 버핏은 멜론 은행에 따른 지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거의 뭐 다 팔았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 SEC의 입맛에 맞게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자기의 역할 부분,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ETF를 선호해서 오픈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현물이 오픈이 되는 그 시점 대비에 이렇게 큰 소식 대비만큼에 있었을 때 그렇게 움직여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마무지한 퍼포먼스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또한 이제 남은 문제는 아마 테더가 될 것 같다. 테더의 힘을 어떻게 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USDC도 상당히 곤욕이기 때문에 테더의 힘을 빼기에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USDC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도 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서클이 4억 달러 투자 유치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등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USDC는 망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대략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클이 블랙록 펀드로 USDC 준비금을 또 이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미래 투자는 우리가 바보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이번에 피델리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ETF 제도전이죠. 근데 이제 피델리티가 했었을 때와 왜 블랙록과 차이점은 뭐냐? ETF 전문 운용사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반려가 나봐야 아주 보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려 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연기가 아니고 반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 나오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번 형태에서의 기관들이 조종에 있는 이 깊이가 어느 기간까지를 모으는 목표량이 있을 텐데요. 개수량이 있을 텐데, 그 개수량이 기간 안에 만약에 원하는 개수를 목표 추이를 못 채울 것 같다고 하면 추가적인 압박을 위해서, 물론 이건 저의 매우 주관적인 추정입니다. 웬만하면 저 추정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간에 도래하는 그 시점을 해서 원하는 개수를 만약에 못 채웠으면 아마 추가적인 조정 추이가 좀 깊이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래도 이분들이 지금 이 판도에 일단은 들어오려고 하는 니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왜 이 니즈가 크냐, 누가 사줄 것이냐라고 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물량만 봐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21년도 때 또 22년도 때 추이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 미국인이 제일 많이 크립토 환경에서 제일 많이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고객들이 꽤 많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장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목표 추이가 있습니다. 그 목표 기간 안에 개수를 못 채울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 찍어 누르는 형태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가까워지면 약간은 올라가는 추이는 보이지만 오픈되면 좀 많이 내려간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기간 원했던 목표량을 못 채웠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조정 추이에 따라 압박 에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뭐 간단하죠. 앞으로
9월 달에 나오는 패턴도 뭐 마운트국수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한 4만 개 정도 팔아 제끼는 게 그래도 이거 고정 물량으로 쭉쭉 있습니다. 네. 73일마다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서 야, 왜 할인된 가격이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개미적 관점으로 제발 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피델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냥 시작을 해버렸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피델리티가 그레스케일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레스케일을 엄청 저렴하게 나올 때 그냥 넙죽만 먹어도 해당에 있는 상품과 이득을 동시에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조료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렴할 때까지 좀 많이 기다릴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빡빡이 형의 바이낸스 형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요즘 트론 형과 거의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좀 본다라고 하면 20일 이내 바이낸스는 SEC 대리인에게 미국인에 대한 거래 데이터 세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19년도 6월 1일부터 21년도 9월까지 거래 사용자들의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공개하면 아무래도 고객 100% 잃겠죠. 네,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 내부자 정보를 넘어서는 것보다 훨씬 위중한 레벨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장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바이낸스닷컴에서 데이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제공을 해주겠다. 참고로 바이낸스 탈퇴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낸스 탈퇴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된다. 이 경우 어차피 압수수색 같은 건 불가능할 테니 데이터 소거 방식으로 고객을 보호할 모양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잔액 정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논의 중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약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과 시장에 이제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에 따른 만날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다고 해서 좀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미국 장관과 면담을 먼저 갔습니다. 왜냐, 이런 큰 자리 이전에 일단 워밍업으로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좀 이야기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대충 먼저 해보는 것이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정치 부분에 따른 내공이 저는 워낙 낮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중립을 요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바이든 씨가 해왔던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보다는 한 중립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와 올라간다, 여기서 조정 없이 더 올라갈까요? 하겠지만 여전히 나오는 물량은 또 있고요. 그걸 여전히 더 기간적으로 더 모아갈 필요성이 있는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간추이가 필요해요. 네, 기간추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추이가 좀 길었죠. 다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도움닫기 형태로 많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필요 기간이 정체되어져 있는 이런 필요 기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뭐 매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장표인데요.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 부분은 다 컴퓨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걸 정량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이 가장 그래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멘타 좀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최고점 대비 상승률 추이, 과거 13에서 14년도
거의 54,200%, 그 다음에 최고점이 12,300%, 그 다음에 2,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가가 850% 정도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막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발 그 숫자 00 몇 개 더 붙었다라고 해서 비싸다라고 생각 안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한 ETF가 저렇게 오픈이 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긴 하겠지만 시장의 판도는 분명히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방향의 트렌드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비테크 중심들이 다 인터넷 세상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맹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비트코인에 있는 이 가치가 인터넷 안에서도 무한한 어떠한 자산 가치를 하나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야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어서 운영사들도 또 그만한 또 무언가에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 또 열리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다 계획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산에 있는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본인에 있는 자산 관리에 되돌아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시무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더리움이라는 애는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과 같은 운명과 같습니다. 이더리움 혼자서 자기 혼자 다 헤쳐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당장 더 저렴한 가격 추이를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조금만 더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 정식적인 고통 지수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좀 더 싸니까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묵직한 거 하나 들고 있다가 그 시즌 제발 상승기 시즌에서 팔아서 여기에다가 물량을 넘겨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전략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수익만 극대화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치료가 안 돼요. 금융 치료로 뭐 된다라고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 정신적인 인내심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있는 밸런스 비율을 좀 잘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